안녕하세요. 남승전기 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정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정류기. 정류기가 왜 필요할까요? 200년 전에는 이렇게 교류가 나왔는데 기계기구가 보통 직류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만 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정류기라 한다. 그 다음에 정류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의 종류는 뭐냐?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죠? 구리시계로 열었어요. CU2O, 실리콘, 게르마늄. 그런데 CU가 구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리, 시, 계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구리시계다. 선생님이 말했죠? 어떤 마트에 아주 착실한 알바생이 있는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새로운 여자 알바생이 들어오는데 너무 얼굴이 예쁜 거예요.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금목걸이를 사줬어요. 금목걸이를 사줬더니 그 여자애가 돈은 없고 그래서 어디서 구해가지고 싸디싼 구리시계를 딱 선물로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구리시계. 그래서 반도 안 되죠. 반도 안 돼. 돈이 어쨌거나 구리시계다 이렇게 외워야겠습니다. 구리시계. 그 다음에 반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또 부성저항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성의 부자는 한자로 마이너스 부자예요. 마이너스 저항이다. 한번 그 의미를 볼까요? 자, 이렇게 모든 물질은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증가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막 교실에서 줄줄이 앉아 있는 것이 분자 구조와 비슷한데 반장 엄마가 맛있는 걸 산대요. 피자를 쏜대요. 3교시 때.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책상을 두들겨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출석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쩐다? 분자들이 흥분해서 전기 전도를 막는다. 즉 저항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특이하게도 어쩐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오히려 떨어진다. 온도가 올라오면은 저항이 떨어진다 해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렇게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해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불순물 반도체라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반도체들이 다 사가예요. 사가. 뭔 뜻이냐면은 자,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 4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형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렬로. 아침에 딱 운동장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런데 N형은 전자가 5가랍니다. 즉,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가인 베이스에다가 아주 조금 고기에 마치 소금 뿌리듯이 살짝만 오가를 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실리콘인 사가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가니까 전자가 하나가 남네요. 그러죠. 다 친구들 손을 잡았는데 하나만 친구가 없어요. 혼자 멀뚱멀뚱 떨어져 있어요. 그러죠. 이렇게 하나의 남는 과잉된 전자가 나 친구도 없어. 나 왕따야?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 버려요. 그러죠. 이런 애들을 어쩐다? 오가라 한다. 오가. N형이라 한다. 그래서 전기 전도를 주로 하는 것은 과잉 전자. 남아있는 한 개의 전자가 주로 한다 하고요. 또 영어로는 도너라예요. 도너라는 것은 준다는 뜻이에요. 수여자, 공여자, 상을 수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유한다. 안구를 기증한다.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도너라고 영어로 하고요.
이제 오가족들, 얘네들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워야 합니다. 자, 도나스를 볼까요? 도너니까, 도나스를 보면 안이 이렇게 비어 있죠? 그래서 안, 비인, 안이 비어 있으니까, 안, 비인,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안티몬, 비소, 인. 이런 종류들이 오가고, 이렇게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살짝 뿌려줬을 때, 이렇게 팔 하나가 남아가지고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전도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N형이라 한다. N형이 전자가 많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어요. 와, 세상에 없는 반도체를 만들었어. 대박이 났죠. 옆에 실험실에서 아저씨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쪽에 전자가 하나 남은 거였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걸 한번 뿌려볼까? 자, 그래서 뿌렸어요. 자, P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삼가랍니다. 삼가. 그래서 삼가를 똑같이 살짝 뿌려준 거죠.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그랬더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전자가 3개뿐이에요. 3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가운데 빈자리가 나와보죠. 빈자리가 생겨버리죠. 자, 봤더니 이 빈자리를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비었네, 그거로 쏙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비게 되죠. 여기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여기는 다시 또 이렇게 비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비어있네, 나 여기로 가야지, 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된가요? 여기도 비죠. 비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뭔 빈 공간이, 물방울 거품 같은 빈 공간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뭐라 했냐면 그것을 전공이다 표현했습니다. 전공.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 그래서 이 전공이 바로 삼가인 경우는 전기 전도를 전공이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결합전자가 이탈해서 빈자리다. 결합된 전자가 빠져나가서 빈자리가 된 것이 바로 전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삼가족도 이렇게 원소들이 있죠. 8세개 달린 애들이. 그래서 인디언, 붕알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삼가가 아닌 것은 뭐냐? 삼가가 아닌 것은 인디언, 붕알 이렇게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알겠죠? 아까 사가도 도 났으니까 안비인 이렇게 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형태를 P형이라고요. 남는 형태를 N형이라 하는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N형은 전자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고요. P형은 전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움직인가 한번 봐보게요. 어떤 형태로 움직인가. 자, 어떤 전기를 가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쪽에다 플러스 전기를 가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P형에다 플러스를 가해주면 자, 같은 플러스끼리는 반발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가고 여기도 같은 마이너스니까 반발해서 경계면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거죠.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면으로 전기가 잘 이동하게 된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이쪽에 마이너스를 가하고 이쪽에 플러스를 가한 경우는요. 자, 이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가 다 이동해버려요. 알겠죠? 또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다 이동해버려. 마치 어떤 거라고 갔냐면 어떤 교실 반에 남자애들만 있는 반에 예쁜 여자 교생 선생님이 왔어요. 너무 예쁜 수지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막 다들 몰려가서 얼굴 보려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텅 비어버렸죠. 근데 여자애들도 이렇게 딱 있는데 어때요? 아주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교생 선생님이 왔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다 얼굴 보러 가보죠. 이 경계면에 전기를 이동시켜줄 어떤 택배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가 안 통하되죠. 전기가 안 통해버립니다. 결국은 어쩔 때만 전기가 통한다?
P 쪽에 플러스를 가했을 때만 통한다.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해서 오다가 플러스만, 자, 이렇게 플러스만 통과해버려요. 플러스만 통과하고 마이너스, 즉 반대로 걸리는 것은 막아서 버리다 보니까 정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PN 접합 다이오드는 무슨 기능을 하냐,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뭔 작용이다? 정류작용이다. 왜? 플러스만 나오고 마이너스를 걸러버리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정류작용 때문에 썼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에 관해서 보겠어요. 자, 이런 반도체가 컴퓨터라든지 사방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도체의 특성을 볼까요? 자, 플러스를 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플러스를 가해주면,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잘 흐르죠. 이렇게 쫙 잘 흐르죠.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해주면 어쩐다 했어요? 안 흐른다 그랬죠? 반대쪽으로 전압을 가해주면은 안 흘러요. 막아서 버리죠. 그런데 아주 막아서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세게 가해지면 이렇게 항복에 불죠. 항복전압이라 합니다. 항복전압. 그러면서 뻥 터져버리겠죠. 어느 정도 이상 가려면. 자, 그런데 친구가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가 보니까 며칠 동안 게임을 해서 컴퓨터가 막 열이 뜨끈뜨끈해. 자, 이렇게 반도체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작용이 나는, 부작용. 쉽게 말해서 잘 흘러야 하는데 잘 안 흘러. 순방향이. 다 역방향으로는 안 흘러줘야 하는데 질질 새. 이렇게 흘러, 역방향으로 흘러져. 그 다음에 이런 항복전압이 800V까지 버틴다고 공장에서 말했는데, 그 전에 뻥 터져버려요. 항복전압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게 잘 나온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시험 문제죠. 온도가 올라간다면 순방향 전류 잘 나와야 할 전류는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고요. 역방향 전류 안 나와야 할 전류는 증가해 버려요. 그 다음에 항복전압은 마이너스 800V까지 버틴다 했는데 그도 못 돼서 뻥 터져 버리죠. 항복전압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기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류를 직류로, 그러니까 150년 전, 200년 전에는 교류를 못 쓴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변환 장치도 순변환 장치다. 친구가, 야, 변환 잘 되냐? 순순하게 잘 되고 있어. 순하게 잘 되고 있어. 순변환 장치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순변환이 컨버터라 한답니다. 컨버터,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정류기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쩐가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 것보다도 직류를 교류로 바꾼 게 더 중요해졌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전기기능사를 따서 기계실에 취업을 하면은 인버터 장치가 제일 먼저 딱 멋있게 생겼답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어떤 비상 상황이 된다면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직류가 어때요? 교류로 변환돼서 어때요? 비상 모든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류가 교류로 바꿔주는 반대로 된 이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자, 볼까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그러니까 축전지의 배터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전기가 어때요? 교류로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죠. 이런 것을 역변환 장치를 하죠. 역으로 변환되니까요. 그 다음에 역변환을 영어로 인버터라 해요. 인버터. 뒤집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역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싶은데, 인버터는 직구를 좋아한다. 인버터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중에서도 직구를 좋아한다. 직구. 강속구. 직구를 좋아한다. 그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류 단상 반파부터 한번 해보게요.
자, 21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그림. 자, 이게 단상 반파예요. 단상 반파. 단상 반파는 반틈을 쪼개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파가 들어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반틈만 살아남은 거죠. 반틈만 살아남은 거예요. 반틈만 쪼개니까. 밑에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재미있게 사과 그림을 예를 들자면 사과가 이렇게 하나가 왔는데 이걸 지나게 되면 사과 반틈만 남습니다. 사과 반틈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DC는 직류, 이 DC는 요약집 봐보세요. 0.45 이 A시죠. 처음 들어온 값의 절반만 남습니다. 0.45 알겠죠? 그 다음에 전압강화, 여기 전압강화를 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사과에 있다면 여기 꽁지 부분이 전압강화로 떨어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 들어온 전압이 100V입니다. 그러면은 단상 반파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반파니까 반틈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절반 쪽으로 답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저항에서 전압강화가 10V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10V를 빼줘야겠죠. 전압강화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45V에서 10을 빼면은 3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전압강화가 10V짜리인데 여기 원래 있는 DC가 35V다. 그럼 원래 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빠진 꽁지, 깍대기, 그 심지, 맛없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더해야겠죠. 그러면 45가 되죠. 45가 되고 여기는 반파했으니까 대략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쪽으로 곱하기 0.45였어요. 그래서 나누기 0.45로 넘어가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100이 나오겠죠. 근데 그 식을 보면 또 파이분의 루트 2라는 것도 있어요. 파이분의 루트 2가 0.45예요. 0.4. 그냥 파이 위에 초코파이 위에 이수식의 두 개는 얼마였나요? 0.637이었죠. 전기 이론 시간 때 기억난가요? 파이분의 루트 2라 0.45다. 더 줄어든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22페이지. 22페이지 나오면 전파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전파는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다. 위아래.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전파라 한답니다. 전파라고. 여기 이제 똑같이 저항이 빠져나가죠. 이 전파 같은 경우는 0.9예요. 0.9 곱하기 0.9가 되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사과가 온 놈이 온다 그러면은 곱하기 0.9니까 살짝 겉에 껍질만 10% 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파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였지? 부하저항에서 전압강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꽁지 빠진 데서 안에 알맹이, 꽁지, 맛없는 부분이 또 이렇게 퐁 빠졌다 전압강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전압강화가 10V다. 예를 들어 보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가 80V라 생각해보세요. DC 80V. 요걸하고 요걸 구해라.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러면 먼저 꽁지부터 찾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80에서 10을 더하면은 90V죠? 90V. 90V에다가 이쪽에는 90V에서 10%만 더 더하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대략 맞고, 선생님 저는 정확한 값을 원해요. 그럴 때는 이쪽으로 넘어올 때 곱하기 0.9였으니까
다시 돌아갈 때는 90 나누기 0.9 한다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거기 보면은 전파 브릿지 회로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플러스 쪽이 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게 말해서 플러스 쪽이 출구다. 플러스 쪽을 출구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이오드 하나를 숨기고 다이오드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시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영화관을 갔죠? 영화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딱 앞문에 예쁜 아가씨가 딱 서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부분이 출구다. 아, 영화관 나올 때 출구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를 보고 와야 되죠? 플러스를 보고. 뒤에도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357번 봐보게요. 357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뭐냐? 정류하는 용도니까요. 교류를 직류로 표현한다. 4번이 맞습니다. 358번. 도너에 속하지 않은 것은 도나스는 어쩐다 했어요? 안이 비었다 했죠? 안 비인, 안 비인이어야 돼요. 359번. PN 접합 정류소자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3번.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아니죠.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전류만 감소하죠. 역방향 전류는 오히려 증가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360번. 올바로 설명한 것은 뭐냐? 온도를 높였을 때 1번이죠. 정방향 전류는 감소하고 역방향 전류는 증가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이 잘 돼야 할 순방향 전류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는 안 흘러야 하는데 역방으로는 질질 새버리죠. 그래서 순방향 전류가 감소하고 역방향 전류가 증가해 버리겠습니다. 361번. 다음 중 2차 변압기의 직류 반파 정류래요. 반파 정류. 다이오드 한 개만 붙어 있죠? 다이오드 한 개만 붙어 있는 것은 반파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0.4고 8분의 루트 2예요. 알겠죠? 그래서 딱 눈치를 보니까 4번이네. 그죠? 그 다음에 362번. 200V를 넘는데 필요한 2차 상전압은 얼마냐 그랬어요. 반파 정류래요. 반파. 봐보게요. 반파는 다이오드 한 개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한 개랍니다. 다이오드 한 개고, 여기 전압 강화가 얼마라 했어요? 50V라네요. 50V. 그래서 이렇게 반틈인데, 꽁지 빠진 것이 50V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직류 전압이 200V. 그러니까 얘가 200V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걸 더해야 되죠. 250이 된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반틈이니까. 사과의 반틈이죠. 여기는 반파니까. 여기는 온놈이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250 곱하기 2를 대략 하면 얼마가 돼요? 500 가까운 값이죠? 그러니까 대충 찍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 곱하기 0.4였으니까 250 나누기 0.45 하면은 원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쉽게 고를 수 있으니까. 답 쉽게 고를 수 있죠? 쉽게 고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번. 단상 전파 정류돼요. 전파 정류. 봐보게요. 전파라는 것은
다이오드가 두 개죠. 다이오드가 두 개가 되고, 여기가 전파 온다면 이걸 지나면 어쩐다 했어요? 살짝 껍질만 벗긴다 했죠. 껍질만 살짝 벗겨서 곱하기 0.9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63번은 직류전압이 100V래요. 100V. 100V라면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껍질만 살짝 붙으니까 10%만 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111 근처의 값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기 바라겠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어요.